안녕하세요. 코로나와 건강염려증, 신체화장애 극복하기를 강의하게 된 이태주입니다. 저는 인천의 공감신강정신과라는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에서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같이 연구하고 치료에 실제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영등포의 주민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코로나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건강염려증 혹은 신경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저도 병원에 가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체력이 안 좋으시네요. 운동을 더 하세요. 이런 얘기도 듣고요. 신경성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좀 속이 쓰리다고 갔더니 신경성이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그렇게 말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말하죠. 누가 모르나요? 그쵸? 근데 사실 저 신경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질병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병입니다.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내과에서 진료를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진료를 하는 환자분들 중에 30~40%는 저보고 이제 네가 진료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비뇨기과를 하는 친구는요, 수술하는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비뇨기과 의사가 진료하는 병들은 다 정신과에서 봐야 되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벼운 위장장애부터 시작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일으키는 아주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가장 가까운 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경성과 관련된 내가 이런 병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2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분은 좀 오래전에 진료했던 분인데요.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총무과장님의 누님이 2년 동안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아서 목에 암이 있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게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밥을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2년 동안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먹지를 못했대요. 저희 병원에 유명하시다는 내과 선생님이 내시경도 다 하셨고요. 그리고 흉부외과 선생님이 혹시 이제 가슴 쪽에 뭐가 있나 없나를 아주 정밀하게 다 진찰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도저도 없다는 걸 암덩어리나 식도염, 식도암 이런 게 없다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해서 제가 주치의를 맡게 됐던 환자분이었습니다. 2번째 분은요, 최근에 진료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저희 동서 친구 부인이었어요. 딱 보기에도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고요.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뇌종양 아닌가, 중풍 아닌가에 대해서 온갖 병원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다 했고요. 눈은 늘 뻑뻑하고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실에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안과에 가서 진료를 다 했지만 안구 건조증 이외에는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0kg가 빠졌습니다. 숨이 차고 답답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폐결핵 아니냐, 폐농양 아니냐,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위장 검사 다 했습니다. 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입원을 했죠. 이제 제 후배였던 교수님이 이제 진료를 해서 퇴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후배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환자분과 보호자는 얘기하시고, 제가 이제 지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오시게 됐던 분이었습니다. 요분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2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건강염려증, 신체화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은요, 이런 병이에요. 많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죠. 머리 아픈데 혹시 중풍 아니야? 뇌종양 아니야? 어제부터 내가 배가 아픈데 위암 아닌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기침을 한다던데 내가 기침을 어저께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근심 걱정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건강염려증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염려에 작은 증상은 보이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좀 속이 쓰렸는데 혹시 위궤양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 정도의 걱정을 하는 정도는 병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픈데 중풍 아니야? 뇌종양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해서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일단 저 사람 돌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에 또 갑니다. MRI를 찍었는데 MRI에서 중풍과 뇌종양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좀 믿을 법도 하죠. 그런데 그 대학이 요즘에 좀 무슨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혹시 그 대학은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대학병을 또 가죠. 또 다른 과를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건강염려증을 보이는 환자분이세요. 이제 또 비슷한 질병인데요.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좀 비슷한 말로 정신신체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에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이 심해서 질병처럼 나타나는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체화 장애에서 보이는 증상은요,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실제로 머리가 아픈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막 이명이 들리는 증상들도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잘 안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요, 입이 마른다는 분들도 있고, 입이 쓰다는 분도 있고요, 목이 아프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심장이 뛴다,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이런 증상도 있고요, 숨이 차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이 막힌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나 또 남성들은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다, 마비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렵다, 이런 것도 아주 흔한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마비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체화 장애, 정신신체 증상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신체 모든 증상들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주로 닥터 쇼핑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고 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꾀병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신체화 장애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만성화되고요, 증상이 기복, 좀 좋아졌다 심해졌다 좋아졌다 심해졌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랑 관계가 많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이러면 증상 심해지고요, 그럼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다 시작되죠. 뭘 먹을 수가 없는데 남편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그래서 본인은 정말 미치게 힘든데 병원에 가면 찬밥 신세가 되거나 호구가 되기 아주 딱 좋은 병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병원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약을 많이 먹게 되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 비싼 검사들을 수십 가지를 해서 수십 가지 검사를 해서 수백만 원을 돈을 쓰지만 다 정상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1년, 2002년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건강과 관련돼서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바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운이 없을 때,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럴 때 바카스를 찾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겠죠. 보약 이런 건 좀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출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자료에서는 바카스가 1등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바카스에 있는 타우린의 효과는 사실 커피 한 잔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카스를 많이 사 먹고 힘내라 대한민국, 그럼 바카스를 사주는 게 약간 문화처럼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건강팔찌도 있고요, 게르마늄 원석도 있고요, 건강보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사실 저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는 저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신신체장애 혹은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은요, 좀 가족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집안 내력이 있어서 좀 그런 집안에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격적 특성도 약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경험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요소나 사회적인 요소,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게 잘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도
저런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술을, 목을 움직여서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제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는 행동이라든지 손을 드는 행동도 역시 제 의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그런데 심장이 뛰게 하는 거라든지요, 땀을 나게 하는 거라든지요, 숨을 쉬는 움직임이라든지, 뭐 위산이 분비되고 위장이 움직인다든지 방광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의지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에 속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때 심장이 같이 쉬면 어떨까요? 자율신경계가 지배받는 기관, 심장, 폐, 위, 솜털, 눈동자, 침샘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지로는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밤에 일어나 봤더니 코로나가 50명이 영등포에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숨을 너무 얕게 자주 쉬기 때문에 산소가 제대로 교환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위는 안 움직이고 위산 분비만 많아져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든지,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의 문화랑도 굉장히 많아요. 신체화 장애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동양 사람들, 특히 유교 문화권에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감정을 참고 억누르는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들에게 증상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대범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사소한 불만을 말하면 쪼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참아,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 혹은 심리적인 갈등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참고 풀리지 않고 외면받을 때 마음이 풀어야 될 걸 몸이 대신 겪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자가진단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건강염려증의 자가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정기적으로 챙겨 먹는 영양제가 4가지 이상이다. 저는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영양제 많이 드시나요? 요즘에 조금 젊은 세대, 한 20대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영양제를 더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만약 건강검진을 지금 받으면 분명히 이상이 나올 거라고 걱정이 된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3번, 평소에 병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4번, 병이 없다고 의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의사를 못 믿고 오진이라고 의심한 적이 있다. 5번째, 노화로 인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중년인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아플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막 우울해진다. 혹시 여러분들이 있나요? 6번째, 걸리는 병이나 증상이 수시로 바뀐다. 위장이 아팠다가 배가 아팠다가 머리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다. 8번째, 신체의 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아프다. 어떤 연예인이 생각이 나네요. 9번, 건강에 관련된 책이나 정보를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찾아본다는 뜻이죠. 10번,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자꾸 가려서 먹는 편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한 2-3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가진단을 아마 체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례 2가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그분이 집안이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하셔가지고 진짜 얘기 들어보면 기구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조금 그 시어머니도 알고 보면 좋으신 분이었겠지만 그 며느리한테는 너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요구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또 조금 옛날 스타일이셔가지고
이제 부인이 그렇게 집에서 고생하시는 거를 전혀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지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일만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 못한다는 자기 부인을 좀 약간 지적 많이 하시고 지적질을 많이 하셨고, 그분은 그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지 한 4년쯤 되셨어요. 4년 동안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셨고, 어느 누구한테도 자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지 못하시고 그냥 병원만 돌아다닌 거죠. 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가 주치의를 했죠. 그래서 처음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토닥토닥 쓰담쓰담이죠. 이제 그분이 저랑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면들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이 좀 풀리고 나서는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식사를 다 하루 세 끼를 밥으로 먹고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치료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어떤 치료자에게 쓰담쓰담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힘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렇게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병은요, 결국은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거를 병원만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병의 치료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힘들어하는 본질적인 원인들을 잘 표현하고 힘든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적인 상담 치료도 좋고요, 역동적인 상담 치료도 좋고, 인지행동 치료도 좋고, 최근에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수용 전념 치료도 좋고, 이런 상담을 조금 잘 할 수 있는 치료자를 잘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이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하면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꼭 우울증이 있어서 항우울제를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우울제에 작용하는 방식은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화 장애를 치료하는 어떤 뇌신경 체계, 세로토닌 신경이라든지 각성 상태에서 긴장 불안이 많아질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심장 두근거리고 숨차고 배 아프고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우울증이 있지 않더라도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화 장애가 있을 때는 항우울제도 실제로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냥 배 아파 이러면 병원 가, 이게 아니라 배 아파 그럼 언제부터 아팠어?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통, 배 아픈 고통을 같이 함께하고, 같이 아플 수는 없지만 죽을 먹어야 될 땐 같이 죽도 먹어준다든지, 이런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같이 함께하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노력하기에 대한 방법으로는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지만 규칙적으로 먹고 생활하고 잠자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가벼운 일인데요, 다른 질병들, 공황장애니 불안증이니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고 생활하고 잠자고 이런 건 다 중요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강염려증에서는, 신체화 장애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화 장애는요, 신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중에 주기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와 이 질병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이런 것들은 이 병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유지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잘 찾고 그냥 열심히 해가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만든 활동이 뭘지, 내가 좋을 수 있는 활동이 뭘지를 찾고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 뭘지를 잘 찾아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앞서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밥을 못 드셨던, 아무것도 씹지 못하셨던 총무과장님의 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제 겪고 나서 남편과 딸의 도움을 잘 받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고생하셨던 것을 잘 이해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인정해 드림으로써 그분 스스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분이 나아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 있었죠. 저희 동서 친구의 부인이었죠. 이분의 증상은 기억나시겠지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마트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먹지도 못해서 체중도 쫙쫙 빠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막 대학병원에 입원도 막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이랬던 분이었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가정이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분인데 남편이 50대 초반에 실직을 하셨어요. 남편이 실직을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도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개를 들었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갯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날라갔죠. 이제 한 2년 정도 갯돈을 부었는데 이제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날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이 뜨기 전이었는데요. 한 1년, 2년쯤 전에 서울의 강북이 또 부동산이 오른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사자마자 이제 집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1억쯤 날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증상이 생겼는데 그 증상이 두통, 어지러움 이런 건데 이분의 요 증상의 배경에 있는 생각은 난 미래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먹어봤자 별로 나는 영양도 없고 주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저랑 치료를 하고 나서 남편이 그래도 조금 이제 가정적이지 않으셨는데 이 부인이 아프고 나서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맨날 같이 이제 병원에도 이제 매번 부인을 항상 모시고 와주셨고 거의 2시간씩 진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요. 거의 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이제 아주머님께서 좋아지신 다음에 또 공교롭게 남편이 골절이 되셨는데 물리치료 하러 매일 모시고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분으로 변하셨습니다. 신체화 장애와 건강염려증은요, 이 두 분의 사례처럼 치료를 받는 분은 받는 분대로 고통을 받으시고요.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대로 지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좋은 치료자들하고 잘 치료를 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목이 아파도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물건만 만져도 확진이 된다고 하던데 장갑은 꼭 껴야 되나요? 코가 시큰거리고 간지러운데 이것도 코로나 증상인가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당연하지만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꼭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조금 걱정이 되거나 자신이 없다면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단 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집에서 지내면서 증상의 추이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때 보건소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잘 써서 코로나 병균이 나의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으시고요. 물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있는 코로나 병균들이 내 손에 만져져서 내 손을 통해서 이제 코나 입을 만졌을 때 감염이 되는 거니까 아무데나 만지지 말고요. 어쩔 수 없이 만졌다고 하면 그 손으로 코나 얼굴, 코, 입, 눈 이런 데를 만지지 마시고 만지셔야 되면 휴지를 통해서 만지시고요. 손 소독을 자주 한 후에 이제 만지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 가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있는 한은.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가 조금씩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불안을 인정하고 코로나 병균을 잘 회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집 근처에 마스크 잘 쓰고 나가서 운동하기, 취미생활하기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균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스치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예민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생에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이 생겼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도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 불안했어요. 손잡이 만질 때도 여기에 누가 코로나 병균 가진 사람이 만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만졌고요. 마스크가 잘 쓰여져 있는지 계속 저도 확인을 했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저도 피하게 됐고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저도 한 80%, 90%를 다 취소했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화, 화상전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소통, 연결되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코로나에 걸리면 엄청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무서워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편하게 죽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또 폐쇄공포증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잠들기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막 다 어려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편하게 죽는 방법까지 하신다니 그리고 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고 출근하거나 이런 거에도 어려움을 느끼시고 폐쇄공포증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가시기 어렵다는 정도의 증상이 생기셨다면 그냥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정신보건 전문가 선생님을 꼭 찾으셔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가 저의 인생과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힘든 면들도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분은 조금 더 쉽게, 어떤 분은 조금 더 어렵게 이 시기를 견디고 계실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를 꼭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이 시간도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